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물권 소멸부터 보겠습니다. 72페이지예요. 72페이지. 네. 지금 에어컨 튼 거죠? 맞죠? 틀린 거예요? 금방요? 아, 예. 차라리 좀 많이 더웠으면 차라리 확 더우면 이제 다 틀 텐데, 예, 안 틀잖아요. 애매하게 더워가지고 죽을 맛이에요. 예. 더워요? 알겠어요. 자, 물권 소멸입니다. 자, 보시면 물권 소멸 사유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보이세요? 첫 번째, 물권 포기. 자, 두 번째는 멸실됐고, 자, 세 번째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이건 시간 효과로 방치해서 없어지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가 혼동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포기. 이 네 가지 중에서 포기 있죠, 포기. 얘만 유일하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말소등기 안 해도 없어져요. 근데 포기는 유일하게 말소등기를 해야 말소등기 없이도 말소등기를 해야 없어진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법률행위라서 그렇다는 거죠. 법률행위라서. 그렇죠? 자, 지금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소유권 포기하는 거 있죠? 이건 상대방이 없어요. 소유권 포기하는 거. 이건 그냥 순수하게 혼자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비교해서 3번 제한물권 포기하는 거랑 공유 지분 포기하는 거 있죠? 이거는 반대편에 설정자가 있든지 다른 공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돼 있다는 건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고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자예요. 을이 지상권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상권 목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지상권 목적으로 뭐가 있음? 저당권이 있음, 저당권. 그럼 저당권자 병이 지금 토지 담보 잡아요? 지상권 담보 잡아요? 지상권 담보 잡고 있죠? 그럼 등기부에 지상권이 1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담보 잡고 있는 요 저당권은 1-1 부기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하죠. 이거 소멸하죠? 그럼 얘도 같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상권자가 자기 멋대로 포기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자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혼자서 내 멋대로 포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식들 딸려 있죠? 그럼 혼자서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지상권자가 지상권 포기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당권자가 없으면, 저당권자가 안 계세요? 없어요. 그럼 지상권자밖에 없어요. 그럼 지상권 포기해도 돼요? 안 돼요? 포기해도 돼요. 혼자 계시니까요. 근데 지금 얘가 딸려 있죠? 그러니까 뭐를 받으시라고요? 동의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목적물의 멸실입니다. 자, 주택이 화재로 소실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자, 갑소유의 주택이 있고, 갑소유 주택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거죠. 저당권이. 그럼 현재 주택을 객체로 하는 물권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일단 갑 같은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소유권 갖고 있어요. 소유권. 을은 저 주택에 대해서 뭐를 갖고 있어요? 저당권 갖고 있죠. 이때 주택이 화재로 멸실하면, 물건 자체가 멸실해버렸죠. 물권 객체가 물건이잖아요. 물건이 객체죠. 근데 물건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물권도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소유권 없어져야 말소등기 해야 말소등기 없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도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진다는 거죠. 말소등기를 해야 말소등기 없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죠? 목적물이 멸실하면은 물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만약에 이 집에 뭐가 돼 있으면? 보험이 돼 있으면. 보험돼 있으면 보험금 나오죠? 그러니까 보험금이 나온다는 거는
그 주택의 가치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가치가 남아있죠? 그럼 저당권 안 없어져요. 그럼 저당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저당권 안 없어져요. 저당권 살아남습니까? 살아남아요. 아직 객체가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당권 안 없어지고, 이 경우는 보험금. 압류해가지고 돈 빼갈 수 있죠? 이 물상대위 말하는 거죠, 물상대위. 자, 물상대위. 멸실되더라도 가치변형금, 뭐 보험금이 됐든, 보상금이 됐든, 손해배상금이 됐든, 이런 거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저당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소멸시효입니다. 원칙적으로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랬어요? 안 걸린다 그랬어요? 안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냥 지문에서 물권이라고만 물어봤다면은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물권 중에서 걸리는 게 있죠? 뭐가 걸려요? 그게 용익물권이라는 거죠. 용익물권이요. 몇 년간 방치하면요? 20년 방치하면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혼동입니다. 혼동. 자, 191조 조문부터 볼게요. 동일 물건에 소유권하고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기속됐죠. 여기서 다른 물건 줄치세요. 이거 제한물권 말하는 거예요. 제한물권. 예를 들어서 갑소유 건물에 을이 전세권자예요. 을이 전세권자라는 거죠. 그럼 얘는 완전 물권이에요, 제한 물권이에요? 제한 물권이죠, 제한 물권. 자, 이런 상태에서 을이 빌라가 마음에 들어서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했죠? 이러면 혼동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빌라 왕이죠, 빌라 왕. 네? 빌라 왕들이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계약 끝나고 나서 전세금 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돈 없는데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매수하시라고 이렇게 빌라 왕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매수 안 할 건데 이러니까 배째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한 사람들도 있겠죠? 매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내 집을 지켜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 아래 나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 전세권자, 웃으면 안 되죠. 전세권자가 매매를 해서 소유권 취득을 했죠. 그럼 요 상태가 무슨 상태가 됐어요? 혼동이 된 거죠. 혼동됐기 때문에 소유자가 전세권 다 들고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뒷문장 보세요.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요. 만약에 전세권을 객체로, 자, 이 을에 전세권을 객체로 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금 조문에서 제3자 나왔죠? 제3자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저당권자 병이요. 병의 권리에 목적이 됐다는 거죠. 뭐가 병의 권리에 목적이 된 거죠? 전세권이. 맞아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제3자의 이 저당권에 뭐가 됐다? 저당권에 목적 객체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지금 전세권을 담보 잡고 있는 거죠. 요런 상태에서 이자가 소유자가 됐다고 해서 전세권 없어져 버리면 딸려 있는 저당권도 다 같이 없어지는 거죠. 혼동 예외라는 거죠. 전세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는 거죠. 2항 내려갑니다. 전항의 이 규정은요, 이 혼동 규정은요,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돼 있죠. 여기서 소유권 이외의 물권 줄치세요. 이게 바로 제한물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다른 권리라고 돼 있죠. 다른 권리. 이것도 제한물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항에서 말하는 거는 제한물권끼리 혼동을 말하는 거예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을은 전세권자였던 거죠. 그죠? 이 전세 이거 없애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전세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전세 아마 없어질 거예요. 이 왕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전세권 객체로 해가지고 저당권 설정된 거죠. 저당권 설정.
이 상태에서 현재 병이 저당 잡고 있는 게 뭐죠? 얘가 저당 잡고 있는 거. 전세권. 저당 잡고 있죠? 이때 의리. 자기 전세권을 넘길 수 있죠. 전세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해도 돼요. 그래서 병한테 전세권 넘어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요 상태가 바로 제한물권끼리 혼동이에요. 병이 저당 잡고 있던 게 전세권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세권이 이제 남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전세권 내가 저당 잡는 거죠? 이거 이상하잖아요. 없애야 되겠죠? 뭘 없애야 돼요? 저당권 없어져, 이렇게. 말소등기 안 해도 없어져요? 역시 제한물권끼리입니다. 혼동. 자, 사망 내려갑니다.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 2항 혼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에다 줄 치세요. 이 점유권이라는 건 양립이 가능합니다. 주세요. 타물권과 뭐가 가능? 양립이 가능해요. 양립 가능. 안 없어집니다. 점유권은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례 보죠. 사례 박스가 있습니다. 1번 갑소유 토지에 전세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칠판에서 지금 어디 말하는 거예요? 칠판에서 어디? 위에 거? 요거 말하는 거죠, 그죠? 요거 말하는 거죠. 저당권자는 없었죠, 지금. 요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소유권만 취득한 거죠. 그럼 전세권이 어떻게 돼요?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림 그려지세요. 그림 그려줘야 돼요. 제가 수업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수업이 재밌어요. 수업이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점수는 안 나와요. 그 말 많이 듣는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수업은 재밌죠? 수업은 재밌잖아요. 흥미가 있죠, 그죠? 근데 점수는요? 쉽게 안 오르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수업은 말이에요, 말. 예? 이거 말이라고요, 말. 점수는요? 시험은 뭘로 치는 거죠? 글이에요, 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리 매년마다 보면은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5년 정도 하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는 5년이라 얘기 안 하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느껴지잖아요. 물어보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다가 다 알아요. 뭐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안다고, 그 사람이. 점수는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말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이거 내용을.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글로 연결시키는 거. 요렇게 텍스트로 연결시키는 거 있죠? 그게 돼야 안 돼, 그게.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 아신다고, 내용을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을 칠 때는 글로 돼 있잖아, 글로. 그러니까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게 이제 간극이 좀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많이 이탈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에서 글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곧 밟아 나가게 될 텐데, 그게 이제 7, 8월이거든요. 7, 8월. 7, 8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탈. 도망가야지. 이탈해 버리기. 어디로 도망가지 아세요? 도서관으로 도망가야지. 도서관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나는 좀 있어 보이게 저기 스터디 카페. 그죠?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 내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탈하시죠? 이런 분들 있고, 아니면 난 그냥 계속 수업 들을래, 그냥 계속 수업 듣고 나는 그냥 복습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뉘어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합격률이 여기가 현격하게 높아요, 여기가. 매년마다 보는 거지만, 매년마다. 여기가 현저하게 합격률이 높아요, 여기가. 물론 이분들이 다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 안에서도 합격자도 있고 불합격자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그 비율을 봤을 때 여기가 높다고요, 낮다고요? 여기가 낮다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탈하지 마시라는 거죠. 화이팅. 그러니까 지금 요 1번에 자,
갑소유 토지의 전세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했다고 돼 있죠. 그럼 주어를 파악하셔야 돼. 주어를요. 여기서 주어가 뭐죠? 맞아요. 을입니다. 을. 을이 지금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을이 전세권자가 을인데 그 전세권자가 뭐를 취득했어요?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죠. 그 문장이에요. 지금 그려줘야 됩니다.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 연습해야 되죠? 7월 8월이요 7월 8월 아시겠어요? 화이팅. 자, 원칙 전세권은 일단 혼동 원칙이에요.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저당권자가 계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없어짐, 안 없어짐? 안 없어짐. 예외입니다. 예외. 자, 2번 내려갑니다.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자 을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려지세요. 자, 지금 저당권자 누구예요? 을이죠. 을. 을이 저당권자인데 뭐를 취득했어요? 소유권 취득하셨어요. 을이 갑의 토지를 저당 잡고 있었는데 가령 매매를 해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저당권이 어떻게 돼요? 혼동으로 소멸이죠. 이렇게. 내가 내 부동산 저당 잡는 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이때 체결했던 계약이 무효가 되면, 체결했던 매매가 무효가 되면은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이, 을이 취득했던, 매수자가 취득했던 소유권, 이거 어떻게 돼요? 자동 복귀 돼버리는 거죠. 자동 복귀 돼버린다는 거죠. 갑한테 소유권 돌아갑니다.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만큼 따라서 소멸했었던 저당권, 없어졌던 저당권이죠. 부활한다는 거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위 경우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였던 걸로 밝혀졌죠.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그럼 소유권 돌아갔겠죠. 소유권은 돌아가고 소멸했었던 저당권은 뭐가 되고?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 동그라미 3번 내려갑니다. 만약에 2순위의 병에 저당권이 있으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번 저당권자가 누구죠? 1번 저당권자? 을. 을이 1번 저당이에요. 2번 저당권자는요? 병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1번 저당권자 을이 갑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취득했죠. 만약에 밑에 저당권자가 없으면은 혼동됐으니까 저당권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밑에 2번 저당권자가 있으면 1번 저당이 소멸했을 때 얘 순위가 올라올 거라는 거죠. 순위 승진 방지를 위해서. 혼동이지만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세 번째 사례로 내려갑니다.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림 그려지세요? 예. 1번 을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했죠. 그럼 저당권자 병이 지상권 담보 잡고 있었는데 그 지상권이 내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저당권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예. 을이 지금 누구죠? 지상권자예요. 을이 지상권자예요. 그리고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죠? 병의 저당권이 지금 들어와 있다. 요 상태입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 을이 지상권 병한테 양도하면 저당 잡고 있던 지상권이 내게 된 거죠. 그럼 제한물권끼리 혼동돼서 없어진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전세권자가 이 전세권을 자기 담보 잡고 있던 저당권자한테 넘겼죠. 그럼 이제 저당권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기억을 보세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이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다는 거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이순위 뭐가 있어요? 저당권자 정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라는 거, 이런 상태.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이 지상권을 병한테 양도했을 때, 이렇게 지상권이 넘어가게 되었을 때, 제한물권끼리 혼동이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는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얘가 없어진다면은 2번 저당권자 뭐가 되니까? 순위 승진하죠? 억울하죠? 따라서 없어짐 안 없어짐? 혼동 예외 안 없어짐. 그게 지금 기역이에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병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무에 질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갑소유 토지에 을이 지상권자고, 그리고 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누가 들어와 있어야? 저당권자 병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저당권을 목적으로 뭐가 들어와 있어요? 무의 질권이 들어와 있대요. 이런 걸 권리질권이라고 해요. 권리질권.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죠? 뭐를 담보 잡고 있어요?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질권자는 저당권을 담보 잡고 있어요. 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상권자가 1번이면, 네? 지상권자 을고란 1번이면 저당권자는 뭘로 들어와 있어요? 1 다시 1이잖아요. 지상권을 담보 잡고 있는 거죠. 이때 그 저당권을 또 누가 담보 잡고 있어요? 누가 또 담보 잡고 있죠. 얘는 그러면은 1 다시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을이 지상권을 저당권자한테 양도하면 제한물권끼리의 혼동이 되겠지만, 여기서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면은 딸려있던 질권도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억울하다는 거죠. 따라서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물권끼리 혼동이 됐지만 니은 병의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까지 하면 이제 모든 사례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이 한 페이지로. 정말 놀랍죠. 다른 책을 찾아보세요. 혼동 몇 페이지 되어 있나 다른 책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걸 줄이려고 얼마나 머리를 쓴지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또 갈게요. 자, 이제 점유권으로 가겠습니다. 점유권으로. 자, 이제 74페이지예요. 점유권 가겠습니다. 자, 점유권 일단 먼저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192조에서 물건을 사실상으로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 줄 치세요. 사실상 지배.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거는 첫 번째 물리적인 지배. 첫 번째 무슨 지배? 물리적인 지배. 플러스 관념적 지배죠. 그죠? 예. 2항 내려갑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의 지배를 뭐 했죠? 상실했죠. 왜 사실상 지배를 상실당하신 거죠? 왜 상실당했어요? 맞아요. 침탈당해서 그래요. 뭐를 당해서요? 침탈당해서. 그렇게 침탈당했을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하시면 되죠. 그게 밑에 그러나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 이걸로 점유를 다시 회수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건 점유가 상실된다, 점유가 회복된다. 점유 회복된다는 거죠. 자, 1번 내려갑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물리 플러스 관념적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달라. 관념적 지배라는 말이 나오죠. 보시면은 건물에 부지가 된 토지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부지가 있잖아요. 부지.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밑에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 밑에는 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금? 부지라 그래요. 토지 소유자 갑이 있고, 건물주 을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에 새 들어와 있는 병이 있을 때. 병은 세입자예요. 을은 뭐라고요? 을은
세입자라고요, 건물주라고요? 건물주라는 거죠, 을은. 그럼 여기서 을하고 병 중에서 부지의 점유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가 부지의 점유자예요? 둘 다 부지 점유자죠? 땡, 아니에요. 누가 점유자예요? 을이 점유자, 병이 점유자. 을이 점유자죠. 얘가 부지의 점유자예요. 세입자는 점유자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건물의 점유자를 물어봐요, 토지의 점유자를 물어봐요? 토지의 점유자. 세입자는 토지 점유자다, 건물 점유자다? 얘는 건물 점유자. 을은 물론 건물 점유자겠죠. 물론 건물 점유자겠지만 얘는 또한 어디도 점유하고 있다? 토지도 부지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을이.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를 반환하시라고. 내 토지니까 반환을 해라, 이 나쁜 놈아. 반환 청구. 돌려달라고 하는 게 반환 청구죠. 반환 청구를 세입자한테 청구하셔야 돼요, 건물주한테 청구하셔야 돼요? 건물주한테 반환 청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주가 뭐라서? 점유자라서 그래요. 점유자라서. 판례 보겠습니다. 사회통념상 건물이라는 거는 부지를 떠나 가지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공중에 뜰 수 없으니까. 건물이 공중에 뜰 수는 없기 때문에 건물 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땅이 있다는 거, 부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에 부지가 된 그 토지는 줄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라고요. 어디를 점유하는 사람이?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자, 한번 더. 부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의 누가 점유자라고요?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부지의 점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뒷문장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 여기서 말하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지금 누구 말하는 거죠? 저쪽 병, 세입자 병을 말하는 거죠. 세입자 병은 토지 점유자입니다, 토지 점유자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 말씀하시기를 토지 반환 청구는 세입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내려갑니다. 02번. 점유에 관념합니다. 1번. 상속인이요. 자, 상속인이 점유권도 상속받아요. 상속인이 뭐도 상속받아요? 점유권도 상속받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인식 못했어요. 인식 못해도 점유권이 넘어왔어요, 안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언제 넘어왔어요? 사망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시점 있죠? 그때 소유권만 넘어왔어요, 점유권도 넘어왔어요? 점유권도 넘어왔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내려갑니다.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자주였다면, 상속인도 무슨 점유? 자주예요. 그럼 만약에 피상속인이 타주면 상속인도 타주예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내려갑니다. 점유보조자예요. 점유보조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직원. 맞아요. 직원. 그죠? 직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유보조자가 누구죠? 현재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유보조자가 누구예요? 그게 저예요. 네? 제가 마이크 들고 있죠? 이거 점유권 인정돼야 안 돼요? 점유권 인정이 안 돼요. 왜 점유권 인정 안 돼요? 왜 점유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으로부터 뭐를 받고 있어서? 지시를 받고 있어서 그래요. 지시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입니다, 보조자입니다? 이 사람은 보조자라 그래요. 따라서 이 사람은 마이크 백날 첫날 들고 있어봤자 점유자입니다,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니시라고요. 직원이시라고요.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 행사 못해요. 그죠? 행사 못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보조자가 나오면 뭐라고 하고 푸시면 돼요? 점유자 아님 하고 푸시면 됩니다. 왜 점유자 아님? 지시를 받거든요. 갑을관계거든요. 그죠? 예, 이 보조자가 을이라는 거죠. 을.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을이 이렇게. 그죠? 무릎 꿇고 있죠. 그럼 이제 수강생이 계시죠. 수강생. 그럼 수강생과 또 강사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누가 갑이에요? 수강생 갑이죠. 그죠? 그럼 또 이 사람 뭐예요? 또 을인 거죠. 또 을 이렇게 을. 그죠? 집에 가면요. 집에 그만하겠습니다. 비참해지네 갑자기. 예. 자,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양과 3번입니다. 간접점유자입니다. 자, 194조를 보면은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점유 매개관계라 그래요. 매개관계. 그러니까 뭐 지상권으로 넘겨주든 전세, 사용대차로 넘겨주든 임대차, 임치로 넘겨주든 넘겨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건네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은 빌려주는 사람. 그 빌려주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 사람이 간접 점유자예요. 자, 여기에 갑과 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이 물건을 빌려요, 빌려줘요? 빌려주죠, 그죠? 빌려주는 쪽이 대주예요, 대주. 빌리는 쪽을 뭐라 그래요? 차주라 그래요, 차. 그래서 빌려가지고 건네받아서 현실로 직접 점유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무슨 점유? 직접 점유예요.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은 무슨 점유? 간접 점유예요. 이렇게 직접 간접 점유를 만들 수 있는 건 이들 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매개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매개관계. 그 매개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있을 수도 있고 임치가 있을 수도 있고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성립요건 기억 보세요. 간접 점유자에게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되고 그 점유는 타주 점유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점유자는 산 사람이에요? 빌린 사람이에요? 빌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얘는 자주 점유, 타주 점유? 타주 점유라는 거죠. 시험 문제. 간접 점유자를 매개로 한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를 매개로 한 직접 점유자는 무조건 타주 점유다. OX. 무조건 타주예요? 무조건 100% 타주입니까? 예, 맞아요. 100% 타주입니다. 직접 점유자는 곧 타주 점유자라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니은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한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언제 반환 청구해요? 계약 끝나고 나면. 계약 끝나고 나면 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줄 점유 매개 관계가 꼭 유효여야 돼요? 유효 아니어도 돼요? 유효 아니어도 돼요. 만약에 을이요. 병한테 전대차였어요. 전대차. 뭐를 했다고요? 전대차를 하셨다고. 전대차를. 근데 전대차가 무단전대차예요. 무단전대차 하셨으니까 갑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죠. 갑이 나가라고 그래. 갑이 나가라고. 무단전차에 나가라 이렇게. 나가라고 했으니까 무단전대차가 갑의 청구로 인해서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청구로 인해서. 그럼 전대차는 무효가 됐지만 어쨌든 현재 직접 점유는 누가 하고 있죠. 어쨌든 얘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대차가 무효니까 병은 직접 점유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직접 점유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고 계세요. 직접 점유를요.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을이 무단전대차긴 하지만 전 대인으로서 전 차인한테 물건 건넸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지금 무슨 점유하고 있다? 간접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무효여도 직간접점유로 쪼개집니까? 바로 그거예요. 무효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중첩돼도 됩니까? 중첩돼도 되죠. 갑과 을 사이에서 가령 임대차가 있었고 여기서 전대차를 하게 된다면은 중첩되는 거죠. 그럼 얘가 또 빌려줄 수도 있죠. 병이 또 빌려줄 수 있죠. 그럼 뭐예요? 전전대차예요. 전전대차. 그럼 또 중첩되죠? 전전전대차. 계속 할 수 있죠. 내려갑니다. 2번. 간접 점유를 통해서 취득 행사 가능한 제도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역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 이것들 전부 다 점유가 중점으로 나오는 파트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과실수취. 이거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201조입니다. 201조. 자, 그리고 취득시효. 취득시효 하려면 점유해야 되는 거죠. 몇 년간? 20년이에요. 디귿에 뭐 유치권.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거든요. 임차인도 만약에 이게 주택임대차라고 한다면은 대항력 취득하려면 인도 주민등록을 해야 되죠. 이때도 역시 점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점유를 할 때 직접으로 해야 된다고요? 간접으로 해도 된다고요? 간접으로 해도 둘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직접으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되고 간접으로 해도 된다. 지금 다 그렇게 모아놓은 거죠. 자, 밑에 정리 보겠습니다. 밑에 비교 정리 해놨죠? 완전 정리 잘 해놨죠. 자, 간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라고 점유자 아니라고? 점유자 맞아요. 점유자 맞아요. 간접 점유자가 시험에서 나오면 점유자 하고 푸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역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니은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도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점유자니까요. 근데 현장에는 없어요. 현장에는 없어서 뭐는 행사 못한다고요? 자력구제권 행사는 못합니다. 자, 비교해서 이번에 점유 보조자 같은 경우는 얘는 뭐라고요? 점유자가 아닙니다. 보조자는 뭡니다? 점유자가 아닙니다. 점유자가 아닙니다. 얘는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단락.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도 못하고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조자는 현재 근무 중이라서 현장에는 있죠. 따라서 도둑놈이 물건 훔치면 쫓아가서 빼들어올 수 있죠.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점유의 종류로 갑니다. 자, 76페이지로 오세요. 자, 점유의 종류로 오시면은 일단 먼저 점유의 추정력부터 보겠습니다. 추정력. 점유의 몇 가지 모습이 추정되죠? 몇 가지? 6가지예요. 6가지에 점유에 뭐가 있죠? 추정력이 있어요. 뭐는 추정이 안 돼요? 바로 그거예요. 무과실이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되죠? 바로 그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예, 복습. 네. 자, 그래서 무과실 빼고. 자, 197조 먼저. 1항. 소유의 의사. 1번. 소유의 의사. 1번. 선의. 2번. 3번. 평온. 4번. 공연. 추정되고요. 자, 밑에 양괄호 2번에 198조 있죠? 전후 양시에 점유했죠? 자, 그러면은 5번 뭐가 추정된다고요? 계속이요. 계속. 5번. 계속 추정. 그리고 밑에 양괄호 3번에 200조 같은 경우는 뭐가 추정돼요? 적법이 추정되는 거죠. 이 수정하셔야 되죠. 그죠? 이 복사 붙여넣기 하다가 바보같이 인식이 안 된 거죠. 그죠? 인식이 안 된 겁니다. 적법 추정. 그래서 첫 번째가 자주, 두 번째가 선의, 평온, 공연, 계속, 적법 몇 가지가 추정됩니다. 6가지가 추정됩니다. 뭐는 추정 안 되고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죠. 무과실은. 네. 바로 그거죠. 제 방에 이렇게 문을 열면은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스위치가 이렇게. 터치죠, 터치.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오른쪽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띡 대면 이게 불이 딱 꺼지고 불이 탁 켜지고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네? 여기가 상시, 여기 차단시키는 거. 네? 상시에 항상 돼 있죠. 상시에 이렇게. 이거를 다시 눌리죠. 혹은 차단을 눌리죠. 그럼 전기가 다 꺼져 버려요. 이 방 안에 있는 게. 요새 아파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컴퓨터를 켜놔요. 항상 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또 뭐 부르죠. 저를 부르죠. 그럼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서 뭐 하다가 또 들어가서 또 작업을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한창 작업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애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만지잖아. 막 이렇게. 전기가 막 꺼졌다 켜졌다 난리 부스 치다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재부팅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작업했던 거 다 날려먹었어요. 다 날려먹었습니다. 예. PPT를 만들었거든요. PPT를. 예? PPT 뭐 했냐면은 전세 사기 예방 특강을 하라는 거예요. 해커스에서 이거 하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 PPT를 만들었다고. PPT를요. 네? 이렇게 막 그 집주인 얼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주인 이렇게 빵긋빵긋 웃고 있고 이렇게. 네? 세입자는 어떻게 하고 세입자는요? 세입자는 이렇게 세입자 이렇게 이렇게 뭐 계약 이렇게 한데 뭐 이런 거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거를요. 네, 다 날라갔습니다. 예. 폭발할 것 같더라고 진짜. 그래서 바로 다이소로 달려갔어요. 예? 바로 다이소로 달려가서 고무 패드를 샀어요. 고무 패드를 사서 여기 다 붙여버렸어요. 정전기가 통하지 못하게. 손을 갖다 대도 꺼지지 않도록. 예? 패드를 갖다 이렇게 그냥 패드를 다 갖다 발라버린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예? 여기만 냅두고. 불은 꺼야 되니까. 여기 냅두고 패드로 다 그냥 해버렸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예. 자, 적법 추정에서 자, 밑에 단락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이거 200조 이거. 200조 이거 의리만 적용됩니다. 동산만 적용돼요. 동산만 적용된다는 건 어디엔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적용 안 된다는 거죠. 부동산. 왜 부동산에 적용 안 되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했었던 동그라미 2번이요. 부동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등기 추정력이 있거든요. 부동산에는요. 그러니까 굳이 점유 적법 추정은 적용시킵니다. 적용 안 시킵니다. 적용 안 시킵니다.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자, 내려갑니다. 정리된 거 내려갑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자주, 선의, 평온, 공연, 계속적법이 추정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입증 책임은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 쪽에서 타주, 악의, 강폭, 음비, 불계속, 불법 이런 거 증명하셔야 되겠죠. 자, 2번 내려갑니다. 뭐는 추정 안 됩니다? 무과실 추정 안 됩니다. 확인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주 점유도 있고 타주 점유도 있죠. 점유의 종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자주, 타주 점유예요. 자주, 타주. 가장 대표적인 자주 점유가 누가 있죠? 매수자예요. 을이요. 을이 갑하고 자, 을이 매수인이라는 것. 갑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는 뜻이죠? 매매 계약을 했다는 뜻이죠. 맞나요? 바로 그거예요. 그 매수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건 소유하겠다는 거임, 소유 안 하겠다는 거임? 소유하겠다는 거임, 지금. 내가 가지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점유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주 점유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자주 점유로. 만약에 매매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임차인으로 들어왔으면 이거는 빌리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반환할 거죠.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라는 거죠. 타주 이거는. 그러니까 을이 자주 점유일 수도 있고 타주 점유일 수도 있는 거죠. 뭐에 따라 결정돼요? 여기에 따라. 매매냐 임대차냐에 따라 여기에 따라 결정돼요.
점유의 원인이 매매면 무슨 점유? 자주고 임대차면 무슨 점유? 타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권원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권원. 권리의 원인이란 뜻이에요. 권리의 원인. 당신이 점유를 하게 된 그 근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매매를 해서 점유를 했는데요. 그럼 그 권원이 매매인 거예요. 그럼 자주점유가 되는 것이고, 당신의 그 점유 원인이 뭡니까? 임대차인데요. 임대차를 권원으로 점유했습니까? 그럼 타주라는 거죠. 자, 판단 기준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입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점유가죠. 점유가. 지금 점유자의 점유자라고 돼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점유자의 점유가예요. 가. 오타죠. 이렇게 수업을 해야만 찾을 수 있는 오타죠, 이게. 지금까지 책을 한 20번 봤어요. 20번.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네. 오늘 또 잠 못 잡니다. 자, 점유가 소유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인지, 그 여부는 내심의 의사로 결정합니다. 권원 성질로 객관적으로 결정합니다. 권원 성질로 객관적 결정하는 거죠. 자, 셋째 줄에 권원의 성질 줄칩니다. 권원의 성질. 이게 쉽게 말하면 매매입니까? 임대차입니까? 이 말인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주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이에요. 객관적. 자, 밑에 정리된 거 볼게요. 밑에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 쪼개놨거든요. 자, 먼저 자주점유부터. 자,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으로 매수자입니다. 매수인. 자, 두 번째, 동그라미 1번과 거의 맥을 똑같이 하는 게 매수자인데, 매매가 무효였죠? 근데 무효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효라는 거 몰랐어요. 그럼 자주예요. 보호받습니다. 자, 3번. 점유자가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했죠. 자, 줄칩니다. 자주점유의 권원. 줄치고 이게 뭐냐면은 알아볼 수 없었던 매매계약서죠. 글씨가 찌그러져 버린 매매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를 들고 왔지만 글씨를 못 알아봐서 증거로 인정됐어요? 인정되지 않았어요?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인정 못 받았으니까 타주로 바뀌냐? 그렇진 않다고요. 반대 입증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어도 여전히 자주입니까? 여전히 자주예요. 4번 점유 권원의 성질이 어떻다고요? 불분명하다고요. 권원이 분명해요? 권원이 불분명해요? 권원이 불분명해요. 불분명하다고요. 도대체가 뭔지 알 수가 없다고요. 불분명하긴 한데 의리 점유는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근데 불분명해요. 점유는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얘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일단 자주로 뭐를 해주죠? 추정해주죠. 그죠? 맞아요. 자주점유가 추정되거든요. 추정.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주점유가 추정되니까. 자, 5번 내려갑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내가 매수자니까 소유 의사를 표시했어요. 나 이거 내가 매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혹은 새로운 권원을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권원. 뭐 예컨대 매매라는 원인을 취득을 하셨다는 거죠. 자주로 인정받고요. 자, 내려갑니다. 2번 타주점유. 자, 가장 대표적인 타주점유가 임차인이에요. 빌린 사람이죠. 근데 임차인만 빌린 사람이 아니라 조금 내려가 보죠. 자, 밑에 7번에 보시면은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 소유하는 사람 있죠? 분묘기지권자예요. 분묘기지권자도 남의 땅 소유해요? 남의 땅 빌려요? 남의 땅 빌려요. 얘도 자주 타주. 타주.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8번에 직접 점유자 보이세요? 타주예요. 가장 대표적인 직접 점유자 누가 있죠?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8번하고 단어만 다르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임차인으로 얘기하든 직접 점유로 얘기하든 다 타주점유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타주예요.
3번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매수했어요. 줄 치세요.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매수하는 거. 이러면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해요. 그 무효임을 지금 알고 샀어요, 모르고 샀어요? 알고 산 거죠. 그러니까 2번이나 3번이나 그 말이죠, 지금. 무효라는 거 알고 산 거예요, 지금. 타주예요, 그죠? 자, 4번. 소유자가 제기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셨네요. 소송 붙었는데 졌죠? 그러면 타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는 건 소제기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건 판결 확정 시부터죠? 왼쪽 페이지 위에 197조 보이세요? 여기 2항 보세요. 여기 2항을 보세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셨잖아요. 그럼 악의로 바뀌죠?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어요? 소제기 시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거예요. 본권에 관한 소송을 했다는 거죠. 본권에 관한 소를 했는데 승소했어요? 패소했어요? 패소하셨어요. 안타깝지만. 패소하셨거든요. 그러면 점유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선의였던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악의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악의로 바뀌어요?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바뀌어요. 근데 자주였던 사람이 타주로 바뀌는 거는 언제부터요? 판결 확정 시부터죠. 시점 다르죠? 이거 바꿔서 물어봐요, 시험에서. 소제기 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비교. 자, 다시 오른쪽 페이지 밑에 정리 박스 다시 들어갑니다. 5번째 동그라미 5번. 악의의 무단점유. 이게 보호 못 받습니다. 이렇게 무단점유 하시면 보호 못 받고 타주예요. 자, 6번 명의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기본적으로 명의 받는 사람. 소유의사가 있는 사람, 명의만 받는 사람. 명의만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명의만 받는 사람.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뒤에 3절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